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숙계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복지재단 수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원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재단 수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정문호. 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정문호입니다. 평택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의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이정은 지역복지실장입니다. 이종현 행정지원실 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평택복지재단 업무 현황 2023년 주요 사업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 조직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평택복지재단은 사무처와 가족센터를 비롯하여 총 8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 사무처의 세출 예산은 19억 2,100만 원, 8개 수탁시설의 세출 예산은 218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쪽 지역복지 연구 수행입니다. 2023년에는 총 5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정책 및 실천 현장에 필요한 평택시 다문화 가정 실태조사, 평택시 마을 단위 노인 생활 지원 체계 구축 연구, 평택시 지역 자활 참여자의 자활 의지 향상 방안 연구, 평택 시민 행복 실태 조사 연구,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 적응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 시민 행복 실태 조사 연구는 개발 성장 중심의 사회에서 행복 중심 사회로의 전환기에 평택시 최초의 연구로서 행복 지표 개발, 시민 1,300명에 대한 설문조사, 대규모 1:1 심층 면접을 통해 평택 시민의 행복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택시 다문화 가정 실태 조사 연구는
평택시의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폭력,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도출 및 관리하는 의미 있는 연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평택복지재단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복지 이슈를 찾아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 결과 및 제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5종의 연구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향후 연구 보고서는 평택시 민간 사회복지시설, 공공, 시의회, 시민, 공공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배포하겠으며 성과 보고회 및 찾아가는 성과 보고회를 통해 연구 결과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구쪽 연구 협력 체계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연구 체계 구축을 위해서 평택복지 세미나, 평택시민 연구 수요조사, 평택복지 연구 협력 체계, 연구 성과 보고회 총 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택복지 세미나는 평택시 다문화 가정과 미래 사회라는 주제로 학계 공공 현장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로 23년 5월 10일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11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평택 시민 연구 수요 조사는 2024년 연구 주제 선정을 위해 시민과 학계 전문가 약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평택복지 연구 협력 체계 사업은 연구 보고서 활용 DB와 자료 발송 등의 실적 관리 및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보고서 정기 구독 서비스와 연구 보고서 및 세미나 정보 소통 채널을 개설하여 연구 결과가 지역 내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복지재단 정책연구실은 평택시 복지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현장 중심의 연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연구를 조사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기에 걸쳐 직무, 직급별 교육을 실시합니다. 3월부터 4월까지 3회기 교육 12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별 전문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와 복지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 네트워크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공헌 사업 개발 영역으로 자원 연계, CSR 사업 연계,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국전력,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등과 자원을 연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였으며 특별히 평택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 중 우수 사례를 삼성전자 사회공헌팀과 연계하여 점자 동화책을 제작, 지역아동센터 29세 배포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5월부터는 지속가능한 평택시 사회복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집중 교육을 실시하여 10월에 포럼과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간의 선포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쪽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과 대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 온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12개 기관을 서면 대면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동아리는 관내에 있는 대학교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3개 대학, 8개 동아리가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중간 컨설팅, 최종 보고회를 통하여 우수 사업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평택시 복지 정책 디자인 사업, 노인 이웰페어 지원 사업입니다. 디지털 리터리시 활용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정책 연구실에서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복지 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올해는 처음으로 관내 4개 노인복지관과 협력하여 평택시 노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과 키오스크 교육을 진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 및 사회복지 시설 운영 전문화를 위한 기관별 맞춤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받고자 하는 욕구 조사를 신청받아 상반기에 5개소를 선정 컨설팅 중이며 하반기에 5개소를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17쪽 노인 장기요양기관 직무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평택시 장기요양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서비스 지원 및 올바른 노무 회계 청구 업무를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기요양시설협회와 재가협회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이회기 139명이 참석하여 실무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4차례 교육을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18쪽 평택시 가족센터입니다.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족 교육, 가족 상담, 아이 돌봄 서비스,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총 45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통해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다양한 존중받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평택 북부 노인복지관입니다. 사례관리 및 재가복지사업, 사회교육사업 등 10개의 기본사업과 노인 맞춤 돌봄 사업을 포함한 3개 선택사업, 이용자 욕구 변화 및 복지 흐름에 발맞추어 기획된 인생노트 사업 등 4개 특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 및 화합을 도모하여 어르신이 존경받는 평택시를 만들고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 영위를 지원하겠습니다. 20쪽 평택 북부 노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22명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사업, 신체기능사업, 사회적응사업 등 6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과 정서적, 심리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돕기 위해 건강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북부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지역 내 장애 당사자의 자기 주도적인 삶 지원과 장애 친화적인 지역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상담 사례 지원 사업, 기능 향상 지원 사업, 직업 지원 사업, 권익 옹호 지원 사업, 가족 기능 강화 사업, 평생 교육 지원 사업 등 5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특성과 욕구에 맞춘 개별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과 장애 이해 증진 및 권익 옹호를 통한 통합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평택 북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지적 자폐성 장애를 가진 25명의 성인 중증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지원 사업, 상담 및 가족 지원 사업, 사회적 인지 기술 사업,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정서 안정 여가 지원 사업, 운영 지원 사업에서 42개 세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불어 가족 구성원이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쪽 팽성 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의 평생 교육 기회와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평생 교육 및 취미 여가 지원 사업, 지역복지 연계 사업 등 9개 기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 복지관 사업 등 5개 선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 소외지역 어르신 서비스 불균형 완화, 취약계층 어르신 자립 능력 강화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4쪽 팽성 노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생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17명을 대상으로 인지 기능 및 기초 체력 유지를 위해 인지, 신체, 사회 적응, 건강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팽성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중증 장애인 28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가족 지원 사업, 특별 활동 지원 사업, 교육 훈련 지원 사업, 여가 활동 지원 사업, 일상 생활 지원 사업,
지역사회 적응 활동 사업, 지역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 중증 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며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몇 시에 오셨습니까, 여기? 3시에 왔습니다. 뭐 얼마 안 기다리셨네. 아침부터 오신 줄 알고. 질문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겠네요. 얼마 안 기다리셨으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오랜 시간을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하고 제가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과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 구매를 보면 잡수입과 전입금, 전출금이 있는데요. 잡수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생깁니까? 잡수입은 그 프로그램 사업 수입금 내지는 뭐 그 예금 이자라든가 그런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같은 경우는 명목이 없을 때 잡으시는 계정이죠. 정상적인 수입이 아닐 때. 네네. 지금 이 잡수입은 어떤 계정으로 해서 잡으신 겁니까? 그 어떤 계정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은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냥 잡수입은 그냥 뭐 잡수입을 잡을 때는 보통 이제 정상 수입 외에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잡수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직기류나 기구 등 그밖에 불용품 매각대라든지 예외 수입이라든지 예외 이자 수입, 직원으로부터 수납하는 뭐 식재료 수입, 뭐 이런 뭐 변상금, 위약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는 변상금하고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속하지 않는 수입들인데 이 품목 중에 이 항목 중에서 어느 걸로 잡으셨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좀 애매모호하지 않으십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정확히 아시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알아보고 대답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라는 거는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처장님. 예, 그거는 정확히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입금은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항목입니까? 지금 3,600만 원이 들어왔고요. 전출금으로는 법인으로 보낸 건지 그 부분이 지금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전입금은 3,600만 원이 들어왔고요. 전출금은 3천만 원으로 나갔습니다.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간 항목입니까, 이거? 전입금 항목에 대해서는 아시죠? 예, 네. 후원금입니까, 이거? 후원금은 뭐 또 따로 있고요. 예, 전입금 같은 경우는 지금 팽성 그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전입이 들은 거고요. 우리가 전출금은 우리 사무처에서 그 팽성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아마 3천만 원 주는 거 배정이 우리가 왜 했습니다. 나간 거죠? 그 운영이 좀 어렵다고 해서요. 그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퇴소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운영이 어려워서 거기에 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사무처에서 나갔어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시설 소개로 해가지고 전입금은 이제 3,600만 원이 들어왔고 나간 항목은 사무처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좀 해명을 하실 수 있게 이거는 특별한 항목이에요. 웬만해서는 아무리 법인에서 재단으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하든 아니면은 다른 법인에서 들어오는 항목이라고 하든
보통 이제 전입금이나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 시설이나 이런 데서 좀 사용하는 항목이지 재단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항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잡혔을 때는 충분한 설명 자료는 좀 준비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준비가 안 된 부분은 다시 추가로 자료를 해서 네, 제출해 그렇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ESG 환경 활성화 위한 사업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와 ESG는 새로울 게 없습니다. 여태까지 해온 게 ESG에 들어가는 거고 ES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환경 보호 및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경 보호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도 참가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지금? 예.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일단 저희들은 그 시설장이나 그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ESG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니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환경 부분에 있어서 녹여내기 위해서 ESG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환경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 매뉴얼이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네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실장 이정훈입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지금 이제 최대 이슈가 되는 ESG를 사회복지시설과 기관과 접목을 하여서 저희가 올해는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을 주제를 ESG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서부터 7월까지 이제 4회기 동안 관장님들 및 시설장님들 위주로 다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환경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뭐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플라스틱을 사용을 안 한다든지 그런 지표들이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회 또 각종 위원회 이제 SG 관련된 지표를 저희가 숙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사회복지시설에 아직도 ESG가 지금 개념이 정립이 안 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그거부터 숙지를 하고 또 포럼도 하고 또 발대식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신 게요. 네네. 우리 처장님께서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전반적인 이슈가 ESG가 이슈이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슈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ESG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 도입을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재단 같은 경우에는 연구 용역이나 보통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슈가 돼서 세웠습니다라는 말은 이거는 좀 설명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ES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회적인 세계적인 추세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ESG 하는데 정확히 ESG를 어떻게 녹일 건지 우리가 추구하는 ESG가 사회 환경 뭐 거버넌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평택시 복지재단에서 ESG를 녹여야 되는 부분에 어떤 매뉴얼이나 사례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5월 31일 날 ESG 포럼이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모르시죠? 자료 봤습니다. 네, 제가 ESG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ESG 연구에도 지금 이끌고 있는데 지금 모든 저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ESG 하니까 막연하게 ESG를 갖다가 막 넣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ESG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흐름이라 갖다 넣는 게 아니라 정말 ESG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이 어떻게 녹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구 과제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평택시 가족센터가 지금 쭉 추진 방향을 봤습니다. 지역사회 가족지원 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가족 문제 대응력 강화를 통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한 가족 포용성 향상, 굉장히 그 방향성을 잘 녹여 놓으신 사례예요. 이 사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방향을 잘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족 유형이라고 하면 조금 그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나요? 지금 그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서비스가 17개 사업에 진행되고 이건 추진 있습니다. 실적이시고요. 예, 지금 이제 가족 유형이라고 하면 가족센터에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복지센터나 이렇게 연계해서 할 계획들을 세워놓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상 보면은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좀 발견을 못했고요. 그럼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족센터에 대한 평택 시민의 접근성이나 아니면은 인지도에 대한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동안 그 많이 노력을 해서요. 가족센터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참여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민들 반응이나 의견에 대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나 설문지를 갖고 계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지금 올해는 특히 이제는 지난번에 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했고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도 파악하는 그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올해 용역 보고가 언제 나오죠? 연구 결과가 지금 네, 정책연구실장 송진영입니다. 저희가 다문화가 9월에 최종 보고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정책을 보면은 우리 재단에서는 지금 역할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현실적인 계획이 좀 우리 가족지원센터에는 좀 녹여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노부모들이 부양가족들 간의 그 조금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노부모를 부양하는 분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자조 모임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반대로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어떤 심리나 정서 상담 프로그램도 좀 현실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다문화 자녀 이중 언어에 대한 것들은 지금 프로그램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때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점차 조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젊으신 분들이 부모를 부양하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를 케어하는 이런 분들이 점차 좀 생겨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센터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프로그램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 그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연구에서 그런 부분도 다 녹여낼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는 이중 언어 쪽이고요. 나머지 부분이겠죠. 그건 다문화 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이중 언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자녀들은 이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중 언어를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능력들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개발하는 게 우리 재단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재단에서 전국 공모 사업을 참여한 적이 좀 있나요?
재단은 출자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요. 공모사업을- 공모 사업에 많은 제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저희가 대상이 안 되는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공모 사업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재가 좀 있는 겁니까? 전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같은 경우 주민 참여제도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봤으나 그것도 주민참여 제도는 어디에서 공모하는 사업이었습니까? 평택시에서 했던 것입니다. 평택시에서 하는 거는 예. 당연히 안 되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너무 또 사업을 또 하고 싶어가지고 올렸다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도 저희가 저기 경계선 장애인 관련해서 공모를 좀 받아보려고 했었는데요. 어디에서 받으려고 경기도에서요. 하셨습니까? 네네. 네, 거기에서도 출자 출연 기간은 안 된다는 답변을 또 받아가지고요. 공모 사업에는 저희가 좀 제약이 많이 있고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지원 사업도 공모 사업을 이번에 좀 받아서 저희가 카니발 한 대밖에 없어서 경차를 좀 받아보고자 또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또 출자 출연 기간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마사회나 이런 데서도 차량 그 지원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도 다 그런 데는 제약이 있습니다. 해보셨어요? 예,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제약도 있고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네. 부분도 있을 텐데 재단에서는 안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그 있습니다. 만이라는 기준은 어느 기준이십니까? 저희도 이제 밴드가 있는데요. 만약에 공모 같은 게 뜨면은 저희가 다 재단에서 홍보 차원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거의 이제 뜨는 거는 저희가 다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58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58페이지 보면 공모 사업이 전체 지금 이제 쭉 저희 사업이 외부 공모에 47개 사업에 응모는 6개를 하셨어요. 사업 수에 비해서 공모 사업 비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산하시설의 담당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 답변을 제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추후에 의원님에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문을 64페이지를 보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재단에서는 공모 사업이 제약이 따라서 쉽지가 않은데 산하시설에서는 아까 분명히 산하시설에서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64페이지 보면 공모 사업이 23개 사업에 공모 사업은 8개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북부 노인복지관에서 1년 동안 한 사업이 8개가 외부 공모 사업이 했다고 하면은 이것도 뭐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본연의 기준에서 적은 수준이 아니라고 예, 말씀을 이 하시는지요? 외부 공모 사업은 주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다 있는데 그 이외로 직원들이 외부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이 업무를 받게 되면은 본인이 하는 일보다 추가로 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건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일 때는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처장님 지금 대답을 조금 신중하게 해주셨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공모 사업을 하는 거는 선택 사항이지 필수 사항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평택시에서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에 계시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이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해도 돼야 되는 거를 해서 이것도 적지 않다라는 말씀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 우선 우리 산하시설에 계신 분들이 공모 사업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열의에 대해서 저도 적극 박수를 쳐드립니다.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있어서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도
공모 사업을 한 거는 이라는 단어 선택은 조금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유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개 기관에 공모 사업을 해서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맞는 겁니다. 이분들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재단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많지만 쓰여주고 싶은 하고 싶은 사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를 다 시비로 충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외부에서 있는 공모 사업을 따와서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 또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적게나마 8개, 6개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아마 더 많이 늘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모 사업이라고 하면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본청에서도 국도비 매칭 사업, 공모 사업을 왜 합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하면 공모 사업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비로 평택시 예산을 집행을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아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8개라는 공모 사업을 따오면 제가 지난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보조 사업 300만 원짜리 하나 따오면 서류가 100장입니다.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공모 사업 하나로 인해서 업무 양이 느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평택 시민을 사랑하고 본인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부분이 있어서 공모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부서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82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짜투리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집행 잔액 항목이 좀 옆에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하고 집행 금액만 있고 나머지 비고란에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저는 당연히 들어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이 좀 같이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실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실 때 전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산을 다시 한번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네, 말씀을 네.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쓰다 보면은요, 예산을 억지로 맞춰서 결산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결산을 보기 쉽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다 써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이렇게 다 맞춰서 쓸 수 없는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쓴 거를 갖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2페이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비에서 차량 어떤 항목에 지출되는 항목이죠? 차량 그 연료비라든가 수리비 지출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연료비나 수리비인데 544만 6천 원을 예산을 해서 집행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저는 이제 사무처 이제 실장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산하시설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12월 중순이 되면은요 마지막 추경을 합니다. 그래서 덜 남는 부분과 또 부족한 부분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대비 해가지고 이제 집행 금액을 여기다 쓴 것 같고요. 의원님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지금 보면 차량비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요. 제세 공과금만 몇만 원 차이가 나고 공공요금도 2,950만 원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2,950만 원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다른 산하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류를 해갖고 올린 부분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어떻게 재단에서 이 서류를 이렇게 해서 올려 기타 후생 경비 같은 경우 144만 원을 예산을 하셨다가 144만 원을 다 털어내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 잔액이 당연히 그게 몇천 원이 됐든 몇만 원이 됐든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 잔액이 좀 여기가 표시가 돼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83페이지 보겠습니다. 홍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2,492만 2천 원을 예상을 하셔가지고 2,492만 2천 원을 다 쓰셨습니다. 홍보 사업으로. 이 홍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죠? 저희가 지금 산하시설장들이 지금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기 시의회 측에서 이제 대기를 하시고 여기 배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시설장님들이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부분인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 갖고요. 그것도 자세히 좀 내역을 작성해 갖고 의원님께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웃나눔 활동사업 같은 경우는 5,100만 원을 예상을 하셨다가 1,169만 1,000원을 쓰셨어요. 이 부분은 또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요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고요. 좀- 지금은 아니더라도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화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특성화 사업이죠.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중 언어 가족 환경 같은 경우에 3,574만 3천 원을 예상을 하셨다가 3,574만 3천 원까지 다 쓰셨어요. 서류를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조금 제가 못 봤는데, 자, 직급 보조금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여쭤보는 부분인데 85페이지 직급 보조금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죠? 정확히 뭐 시설장에 대한 직급 보조비가 있고요. 네. 또 급수에 따라서 뭐 실장들까지 직급 보조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10만 원 아마 10만 원에서부터 30만 원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나가고 있죠. 네. 근데 원래 직착수당이 이제 뭐 시 보조금으로 책정이 돼서 집행이 되는 게 불법인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시 보조금으로 나갈 수 없는 항목입니까? 이거는 정규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그동안도 계속 이렇게 직급 보조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사무처장님 계속 나갔기 때문에 나간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계속 나가고 있어서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럼 파악을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셔야죠, 처장님. 직급 보조비는 이거는 뭐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예, 직급 불법이 아닙니다. 이건 합리적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 보조금이 아닌 자부담으로 법인 재단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확인해 정확한 보겠습니다. 부분이 아니고 예. 저기 민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우리 재단에서도 한 번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방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재단이라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직급 수당이 없어요. 그런데 재단에서 이게 가능한 건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좀 알아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잡지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보통 잡지출은 언제 나가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뭐 사례를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주치라고 하면은요 항목상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보통 보상금이나 사례금, 소송 경비 등이거든요. 이럴 때는 잡주치라는 항목 옆에 가로하고 달아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이게 보상금인지 사례금인지 소송금인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서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